21세기는 철학이다. 그 철학을 이제 실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역사의 표준을 세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표준을 세우다 해서 이제 중봉 조원 선생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중봉 조원 선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조선의 대장부다. 이 대장부, 대유학자다. 뭐 대장부다. 약간 느낌이 그렇습니다. 우리 역사는 인물의 시비, 인물이 훌륭한 사람이냐 훌륭하지 않으냐 이거에 대한 평가가 없어요. 평가가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떤 벼슬을 했고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고 이런 정도입니다. 실질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본인이 효제충신하고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효제충신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데 그런 평가는 없었다는 얘기죠. 자, 인물의 현부에 대한 평가가 없는 역사였다. 조선 인물의 현부 척도는 뭘로 삼을 거냐? 유교의 실천 여부다. 그럼 유교는 뭐냐? 효제충신과 여민동락이다. 인간의 행위는 아무리 가리고 숨기고 해도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행위가 의냐 아니면 이이냐. 여러분들도 한번 자기의 행위 하나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진짜 이게 의에 맞아가지고 이 일을 한 건지 아니면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쾌락을 주기 때문에 하는 건지 스스로 생각하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겠죠. 그러면 이 대장부는 누구를 대장부라고 하느냐? 이제 맹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죠. 거 천하지 광거하며 입 천하지 정의하며 행 천하지 대도하야 득지하얀 여민유지하고 불득지하얀 독행기도하야 북이 불능음하며 빈천이 불능이하며 우이모 불능구리 차지의 대장부니라. 이런 사람을 이제 대장부라고 해야 된다. 천하의 광거, 광거는 인이죠. 인에 거처하며 마음을 인해서 한시도 떠나지 않는 사람이죠. 정의, 천하지 정의는 예입니다. 예에 서서 행, 천하지 대도, 대도는 의입니다. 나에게도 옳고 세상 모두에게 옳은 것을 우리는 의라고 해요. 자, 이렇게 이제 인과 예와 의를 행하면서 뜻을 얻었다. 뜻을 얻었다는 것은 이제 지위를 얻은 걸 얘기합니다. 목민관이 됐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장, 도지사, 대통령, 이런 어떤 뜻을 얻었다. 그러면 여민유지해야 돼. 백성과 함께 그것을 행해야 돼. 뜻을 얻지 못해서는 자기가 베풀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홀로 그 도를 행해서 부와 귀가 그 사람을 변하게 하질 못해. 음탕하게 못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뜻을 바꾸질 못한다. 빈천, 가난하고 천하다 하더라도
그 뜻을 바꾸지 못해. 옮기지 못한다. 위무가 불능굴, 위력과 위세와 무력, 이것도 그 사람의 뜻을 굽히게 못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대장부다. 나는 중봉 조원 선생이 바로 이런 분이라고 합니다. 조선시대에 가장 많은 상소문을 올린 분 중에 하나고 가장 치열하게 올린 분도 바로 중봉 선생입니다. 당대 임금, 그 다음에 정승판서 3사,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의 관리 하나하나를 비판한 그런 상소를 올린 사람이 중봉 선생입니다. 율곡 선생이 평생 하고자 했던 것을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스스로 호도, 후율, 율곡을 뒤를 잇는다. 율곡의 뒤를 잇는다. 이렇게 졌습니다. 율곡 선생이 1584년에 돌아가시고 나서 중봉 선생이 후율이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율곡 선생이 하던 일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러면서 중봉 선생은 하늘이 사내 대장부로 낸 것이 어찌 우연이겠느냐. 이 사내 대장부로서의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계셨죠. 29살 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벼슬에 나가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입으로는 성현의 글을 읽으면서 손으로 부처에 바칠 향을 싸는 일은 신으로서는 차마 못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정식 관직에서 그 임무를 맡은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분이 이제 중봉 선생님입니다. 이걸로 엄청 이제 시련을 많이 겪죠. 곧다는 그런 명성도 있지만, 그다음에 이제 31세 이제 팔조소를 올립니다. 이제 중국에 갔다 와서 팔조소를 올리고, 이 팔조소도 중국에서 보고 듣고 한 것들을 우리 실정에 맞게끔 이제 개혁해 나갈 것을 이제 건의한 거죠. 38세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닌데, 이 양반이 이제 얼마나 곧고 참 세상 사람들, 그 시대 사람들한테 별로 그렇게 호감이 가지 않을 그런 일을 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소개를 해봅니다. 이 당시에 이제 이순신이 이제 전체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평가입니다. 공무원이 이제 승진하는데 해당되는 이제 평가인데, 이 평가할 때 체하를 다 처리를 했어요. 그 밑에 이제 아사가 이제 조원이었는데 관찰사에게 대들었죠. 전라도사할 때인데, 내가 들을 때는 이순신이 민중을 통솔하고 군대를 다스린 공적은 한 도의 으뜸이라 하는데, 비록 열진을 모두 체하에 두더라도 이순신만은 폄하시킬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중지되었다는 기록입니다. 백호전서에 나오는 기록 중에 하나죠. 하여간 이렇게 이제 그 올바른 소리를 하면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렇게 모든 사람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죠. 41세 이제 탄핵으로 파직당하고 43세 이제 공주 제독과로 나가서 변사무, 저 분변할 변자인데 스승의 무함을 분변하고 겸론 학정,
학정을 겸해서 논한 소를 올려요. 그리고 44세는 이제 정여립의 이제 흉패함을 논한 이제 만원소를 비롯해서 이제 일본 사신을 배척하는 소, 그다음에 그 당시 영의정이었던 이사내가 나라를 그르침을 논하는 소, 이 소를 올리면서 이제 선조가 중봉을 뭐라고 하냐면 인요, 사람 욕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44세 이제 제독관을 이제 물러나서 옥천으로 이제 돌아가니까 이제 사관원에서 파직을 시키죠 또. 46세 이제 1589년 임진왜란 3년 전이죠. 그때 이제 예궐소를 올리는데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제 도끼를 메고 상소를 올린 것이 3번입니다. 그 첫 번째가 우탁이 지부상소가 있었고, 두 번째가 이제 중봉선생이에요. 중봉선생의 지부상소. 세 번째가 이제 면함 최익현의 지부상소.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임진왜란 3년 전에 이 지부상소를 올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에 이제 나오는 일부 얘기인데, 신이 생각건대 조정진신은 조정에서 이제 벼슬 하고 있는 사람들이 신의 말을 무섭게 여겨 기필코 죽이고 나서야 그만두려 합니다. 신이 변변치 못하나 또한 혈기가 있으니 어찌 겸손한 말로 몸을 보전하는 것이 의리가 된다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타고난 천성이 벌과 개미처럼 충심에만 치우치게 느끼는 바가 있으니 어찌 큰 집이 기울어지는데, 여기서 큰 집은 나라죠. 나라가 기울어지는데 한 개의 나무로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자기 혼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지탱 못할 그것도 안다. 다만 나라를 근심하는 한 생각이 시골에 있으면서도 화나기 때문에, 화나다. 이 조선의 지금 이 상태로는 이건 멸망으로 치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명백하고 환하게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성주께서 위망한 지경으로 들어가는 것을 신은 차마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상소를 올린다. 그 상소 중에 있는 인물평가입니다. 유성룡과 김응남은 세상을 다스릴 만한 재능이 못 되고 원대한 계책을 지닌 식견도 없는데 악당들이 서로 헛된 명예를 과장하면서 몰래 사특한 의논을 주장하며 어진 일을 시기하고 선한 사람을 미워하여 김응남, 유성룡이 악한 사람을 끌어들이고 당여,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당이죠. 당의 당의 무리를 부식하여 권세를 공고히 하는 것으로 도움으로써 현명한 임금을 고립시켜 은택이 아랫사람에게 이르지 못하게 하니 이는 실로 고질적인 무리입니다. 이 사내는 영의정이었어요. 이런 상황인데도 이 사내는 노년에 이르도록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정성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서는 책임을 메울 수가 없자 곧 관서와 해설을 위해서 대략 구제하는 말을 하였으나 근본에 대한 논의를 먼저 하지 않았다. 이러한데도 시대를 구제하는 정승이라 여긴다면 심오의 급함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지금 거간이 요직을 독점하고 있으면서 난동을 부려
나라를 그르치는 화는 무고과 무시의 화보다 심한 점이 있습니다. 요직을 점거했다는 것은 삼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자, 이렇게 이제 이런 내용의 이제 상소를 올리고서 조원이 이제 도끼를 쥐고 거적을 깔고 골문에 엎드려 이제 명을 기다립니다. 명이 안 내려오죠. 그러니까 이제 삼사가 또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제 소장을 올립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검찰, 법무부, 언론 이렇게 총동원해가지고 이제 중봉 조원을 비판을 하는데 뭐라고 비판하냐? 흉엄하고 간독하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 이 흉엄하고 간독한 중봉 조원을 관작을 삭탈하고 멀리 유배보내라 이렇게 이제 청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중봉이 1592년 8월에 이제 금산 전투에서 700명의 의병들과 함께 죽습니다. 죽고 나서 이제 평가죠. 이제 중봉 조원에 대한 충렬을 기리는 그런 글을 이제 반포해냈어요. 조원 충렬이죠. 그 다음 걸 보면 요게 이제 빈예 산호도, 궁경 양친도, 도보 과령도, 영동으로 이제 유배를 가게 되는데 이제 서울서 한 2000여리 되는 길을 이제 걸어서 갔다고 하죠. 그 다음에 좀 아까 말씀드린 지부 복합도, 그 다음에 이제 청주 파적도, 청주성 전투에서 이제 왜적을 물리친 그런 그림이고, 그 다음에 일본의 사신이 왔을 때 목을 베서 죽여라 이걸 이제 청하는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700의총도, 금산 사절도 이렇게 이제 조원의 충렬을 기렸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중봉 조원이 이제 죽고 나서 이런 어떤 충렬을 기린다는 것이 참 살아생전에 그분이 조원이 올린 개혁안을 추진하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 이런 거에 비하면 참 너무나 안타깝죠.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 뒤로도 이제 많은 개혁에 대한 어떤 논의들이 나오지만 조원처럼 이렇게 이제 직접적이고 열렬하고 종합적인 어떤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거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조원의 이제 개혁안은 초려 이유태라는 분이 이제 기회봉사로 이제 종합 정리되지만 그 이후에는 사실은 이제 조선의 종합적인 개혁안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밀란과 또 백성들이 궁핍한 삶으로 이제 이어지는 이런 어떤 중간 지점에 서 있는 분이 이제 중봉 조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봉 조원을 진짜 조선의 대장부다. 인과 예와 의, 그리고 어떤 것으로도 이분의 학문과 덕행과 또 직심을 바꾸지 못한 진정한 조선의 대장부다. 이렇게 한번 평가를 해봅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분에 대해서는 몇 차례에 걸쳐가지고 한번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